짝퉁 패션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말 좀 합시다 2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요한님의 사표를 내기까지의 결정적 요인을 듣기 전에 네네. 우리 요한님이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우리 그 멤버들의 티셔츠까지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데 멋있네요. 티셔츠까지 제작을 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요.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뭐 계속 방송은 이제 듣게 됐는데 네. 본의 아니게 어떻게 섭외까지 돼가지고 제주도 사니까 네. 뭘 어떻게 갖고 오고 싶은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사람이 정이 있네. 아니 저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뭐 귤은 또 너무 뻔하고 네. 해산물은 이건 또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요새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티셔츠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진짜 성의거든요. 그러니까 짝퉁 패션하고 너무 잘 맞고 네. 또 기가 막히게 컨셉을 좀 잡았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제품에 대한 설명은 뭐 그냥 간단한 티셔츠고요. 네, 티셔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네. 블랙. 네. 민무늬 셔츠인데 반팔티. 양쪽에 근데 양쪽 팔에 이 뭐라 그러죠? QR 코드. QR 코드죠. QR 코드가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SNS를 하는데 좀 요새 그 QR 코드를 좀 재밌게 좀 쓰고 있어서 하게 됐고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그 QR 코드 리더 앱이 있어요. 뭐 네이버에서도 하실 수 있고 그 앱을 하시거나 다운 받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하셔도 되고 저는 앱을 다운 받았으니까 키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거를 그대로 QR 코드. 지금 미오미오 되시면 님이 입으신 팔에 저의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의 팔뚝은 미오미오 겁니다. 남자 팔뚝 아닙니다. QR 코드가 바짝 펴져 있어요 지금 팔뚝이. 탱탱하네요 지금. 약간 접혀 있어서 접혀 있다고 또 저런 센스가. QR 코드를 있습니다. 키면 뭐가 나오죠? 왼쪽 팔은 짝퉁 패션 이렇게. 왼쪽이 달라요? 왼쪽 팔. 오른쪽은 뭐가 나오나요? 오른쪽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른쪽은 제가 조금 불금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SNS 페이지가. 페이지가. 야, 진짜 이거 아이디어다.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저도요. 뭐 짝퉁 패션 막 로고를 새기거나 하면은 좋긴 한데 뭐 밖에 나가서 입으시기 좀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잘 때도 입기 힘들어. 노멀하게 또 MD 출신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무 진짜. 때나 입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 녹음 때 꼭 입고 오는 걸로. 네, 매번 녹음 때 유니폼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목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제가 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협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길단. 네. 이게 방송 듣다 보니까 그쪽에서 광고가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랑 연결을 좀 해봤죠. 그럼 저희 광고를 듣고 네. 직접 컨택을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아이고. 야. 듣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량도 만들어 주나요? 저희가 일단 저도 이거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10장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쪽 그 길단에서도 좀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10장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었겠죠.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10장도 됩니다. 10장도 만들어 그 광고 보시면 제주도에서 요한님이 오더를 이제 이메일로 주시니까 길단에서 소량으로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논현동의 사몽으로 배송까지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직접? 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오신 건 아니고 그건 뭐죠? 택배를 이제 주신 거겠죠. 그럼요. 길단이 그러면 그 길단에 주문하실 때 네. 그 짝퉁 패션 듣고 주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좋은 조건에 또 그러니까요. 이게 파워가 바로,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짝퉁 패션. 그랬어요? 바가지 쓴 거 아닌가 몰라요. 거기도 업택인가요? 요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쿨장님 이제 가지고 오신 거 주세요. 네. 예. 내놓으세요 이제. 지갑을 꺼낼까요? 현찰을 좀 준비해. 그래서 끝나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가 1부에 이어서 요한님의 사표를 내게 된 결정적 계기. 자, 지금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회사 임원진 분들하고 좀 부딪히는 케이스였어요. 싸움닭처럼. 잠깐만 1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10년 정도 다니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한 10년 6개월 정도 되었고요.
MD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됐을 때, 3년 정도 됐을 때 영업을 3년 정도 하고, 그렇죠. MD 보직으로 그렇죠. 이동하셨던 거군요. 백화점에서 한 2년 반, 그다음에 사입점 영업에서 한 6개월 정도 하고서 영업의 그 배경을 갖고서 이제 영업 MD 쪽으로 보직을 변경을 받고 나서 그 직속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하고의 관계가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빨을 꽉 깨물었죠. 사무실에서 일적으로는 다 없애버리겠다. 응?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일로 다 죽여버리겠다. 마음을 먹고 요한님이 그렇죠. 마음을 먹고 기존에 있던 양식이랑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거랑 다른 것들을 더 만들어냈어요. 계속 안 빠지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선배를 악에 바친 거죠. 좀 골탕 먹이려고? 골탕까지는 아니지만 내 밑에 두고 싶었어요.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그렇죠. 싶었다. 기존에 있는 뻔한 분석 가지고는 나의 이 한 맺힌 거를 풀어내기도 어렵고 아니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안 맞았어요? 백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PT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발표랑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이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네. 사정상 이제 그 선배한테 기회가 넘어가게 됐죠. 왜? 뭐 윗선에서 그냥 진행을 시키신 거니까 그때는 저도 뭐 악감정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수고했다. 네, 수고했다. 야, 이거 숟가락 뺏은 그 우리가 보던 그런 뉴스네요. 뭐 그런데 그 얘기를 아예 없이 그냥 진행을 했고 그거의 공이 그 선배한테 다 돌아가더라고요. 뭐 어떤 자리였는데요?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렇죠. 전문점, 그러니까 로드샵 점주분들을 모셔놓고 한 간담회 자리였는데 이제 매출 분석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또 기존에 없었던 방법 어프로치를 가지고 준비했던 자료인데 그 공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한테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열받지. 네, 근데 그 선배를 좀 믿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시길래 개겼죠. 몇 년 터울이었어요? 2년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2년 선배고 입사는 한 3년 선배인가 그랬어요. 3년 그래서 정도. 그 관계를 잊고 나서는 이제 누구든 다 덤벼라. 회사 내에서는 일루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독해. 네, 독해하게 마음을 먹고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뭐 퇴사를 하게 된 계기는 2013년 14년쯤에 그 회사가 구조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사입점 체계를 위탁으로 변경하는 케이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아울렛을 확장하는 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 두 가지가 되게 큰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도 아까 일부에서 뭐 쿨자몽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쿨자몽? 네, 쿨자몽. 쿨자몽. 왜 버벅대세요? 연달아 이렇게 3번 이상 쿨자몽을 들어보신 거는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초면에 이게 실례 아닌가 싶어요. 회사 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은 재고였어요. 똑같은 이슈예요? 네, 시작은 재고였어요. 그 회사의 재고를 제가 마지막으로 퇴사하기 전에 나올 때 소비자 가격 금액으로 6천억이 넘었어요. 6천억? 네, 매장부터 창고까지 했을 때 다 통틀었을 때 6천억 300억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탁을 전환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문제가 뭐였냐면 판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더 늘렸어야 됐어요. 그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액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재고가 더 늘어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늘어나야 되는 규모가 대략 한 3배 이상이었어요. 3배라면은 예를 들면 100을 만들어서 40을 했다면 이 40을 하기 위해서 400이 필요한 거예요. 위탁으로 전환되면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고 부담이 사익 같은 경우는 매장이 책임을 지지만 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가 지니까 그 부담을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판매율을 늘려서 100을 생산을 하되
40을 팔던 거를 70을 팔게끔 만드는 전략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상황에선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두 가지의 건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밀었죠. 생산량을 3배 이상 4배까지 늘리실 건가요? 아니, 누구한테 들이밀었어요? 사장님한테. 윗분들한테, 임원분들한테. 저희 그때 그 회사는 과장급이 아마 임원회의도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직급이 어떻게 되셨어요? 네, 과장이었죠. 그다음에 그 MD 팀장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생산량을 늘리실 겁니까? 아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뭐 기타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위탁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예. 뭐 일단 네 말은 뭔지는 알겠어 하고서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있다가 위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위탁으로 전환됐다는 거는 이미 팔았던 건 어떻게 해요? 그때 저도 뭐 자세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재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거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회계적으로 맞춰야 되고 금액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 금액을 맞춰놓고 회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만 이게 그 매출 정산이라든지 회계 정산이 너무 그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쿨자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각각의 팀별로 그 카운팅하는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거를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꺾이고 나니까 꼭 뭐 제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아예 들어주지를 않고 하니까 너무 허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몸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회사를 좀 쉬었죠. 아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한 달 반 정도를 쉬고 몸을 좀 추스리고 다시 회사를 들어갔어요. 휴직계를 내고요? 그렇죠. 아 그래도 휴직은 시켜줬네요 회사에서. 아 뭐 자르라면 자르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냈어요. 세네. 어차피 뭐 내가 얘기해도 얘기 안 들어줄 거. 뭐 나도 그럼 실난다. 내 말 안 들어줄 텐데. 하고서 쉬었어요. 다행히 내주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복직을 하는 과정의 중간에 보직 변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쉬고 나왔는데요, 아니면 쉬고 있는 중에 연락이 이제 MD에서 그렇죠. 뭘로? 이제 아울렛 팀으로 가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갔는데 네. 중간에 이제 영업 MD 총괄팀장 개념의 직책을 새로 만든다였던 게 뭐냐면 백화점하고 그러니까 대리점이죠. 네. 그걸 전체 총괄하는 영업 MD 팀장을 놓고 제가 올라갔다가 또 누군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나 봐요. 저는 쉬고 있었으니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 네가 될 것 같아 해서 임원분들 연락이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자리에 연연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내 정치가 들어갑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쟤는 말을 안 들어. 쟤랑 하면 일이 힘들어. 쟤랑 하면 맨날 무슨 뭐 이상한 자료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만 얘기해. 근데 다른 애는 그런 거 상관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빠지고 빠지고 아울렛 팀으로 내려가서 아울렛 팀 관리를 해라.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울렛 팀을 가보니까 이건 더 가관인 거예요. 아 실제 아울렛 팀을 맡았어요 복직 후에? 네. 아울렛 MD로 배속을 받아서 팀을 이제 영업 3팀이라는 쪽, 그러니까 원래는 2팀이었는데 3팀으로 배속을 받고. 영업 3팀? 네. 장거리가 있는 팀이네요. 눈물 나게 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은 늘어요. 다만 재고가 넘쳐나니까 아울렛 쪽에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할인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성비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가 10% 되면은 100%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배니까. 그렇죠? 근데 비중은 5%인 거예요. 5가 10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 쪽에서는 1%가 줄었는데 그 1%가 100, 1000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럼 회사는 뭐 어떻게 봤냐면 야 얘네는 100% 성장하는데 아울렛은 정상은 왜 1%가 빠지고 2%가 빠지고 5%가 빠지냐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케이스였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좋았죠. 그런 쪽에 가면 매출을 하긴 되게 쉽거든요. 조금만 하면 돼요. 물건만 넣어주면 그냥 팔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정상의 문제가 타격이 커지죠. 그리고 위탁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재고 생산이 그리고 그 브랜드가 이제 리핏 상품이라 그래서 디자인의 연속성이 있어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든 거가 디자인이 내년에도 바뀌지 않고 계속 그렇죠. 뭐 칼라 보충 그렇죠. 개념으로. 디자인은 쭉 가되 생산된 연도는 바뀌지만 네네. 디자인은 가는 거죠. 판매량이 좋고 그걸로 성장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상품하고 아울렛으로 빠지는 상품이 똑같은 거예요. 티가 안 나. 아 그러겠네. 네. 아는 사람들만 아는 방법을 통해서 알지만 가격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사게 되고 그걸 분석을 또 해보니까 그걸 늘리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아울렛 수를 늘리는 정책을 쓰시려고. 그럼 이제 우리 그 요한님이 생각했던 이런 그 방향과 네. 회사의 방향이 좀 안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엄청 들이댔죠. 어떻게 들이댔어요? 자료를 또 만들었죠. 또 자료를 만들었어. MD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말한다. 네, 자료를 만들고 어프로치를 바꿨어요. 이게 아울렛이 확장되면 정상에 대한 무리수가 커지고 네. 그렇게 되면 백화점 매출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 관계도 되게 애매해진다. 차라리 그러니까 아울렛에서 연간 예를 들면 뭐 500억을 판다 하면은 500억 원어치를 정상 백화점에서 풀자. 아울렛 재고를? 아울렛으로 보내지 말고 네네. 백화점에 행사를 깔자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아울렛으로 가지 않고 정상 매장에서도 매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에 있는 매장 매니저들도 매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상품으로 신상품을 유도해서 팔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그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아울렛으로 분리를 하면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 아예 신상품에.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아울렛 자체는 유통 자체가 정상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상 상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아울렛으로 많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백화점 유통 자체에서도 매출에 그 리스크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한테 우리가 5억을 줄 테니 5억 원어치 행사를 깔게 해줄게. 니네가 매출 작년에 5억 했으면 우리가 20억 원어치 물량을 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쳐보자. 그럼 우리가 보통 백화점하고 입점업체하고는 갑이 백화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를 역전시키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매출로. 회사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어 하고 쌩을 딱 가시더라고요. 또 임원이. 그렇죠. 궁금한 게 근데 아울렛 네. 팀 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울렛 팀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울렛 팀에 문 닫고 있었지만 네. 없어져야 한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계승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야, 필요가 그게 없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네. 계속 경영진이 있네. 아니 그러면 쿨짬뽕님이 보시기엔 이 얘기가 어떤지 나중에 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백화점을 우리가 을로 한번 써보자. 아이구야 브랜드가. 그렇죠. 브랜드가 백화점을 이겨먹은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 브랜드는 거의 갑 같은 을이었죠. 아 그래요? 네. 궁금하다. 네. 개가 사람을 끄는 간질간질한데. 격이죠. 개가 사람을 끄는 격.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중간에서 커트를 당하고 나중에 뭐 거의 이 최고 임원급 바로 밑에 계신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이거 뭐냐고. 그 자료가 뭐냐? 네. 설명을 다시 드렸어요. 네. 아울렛 팀장이 아울렛을 비중을 낮추거나 없애야 된다는 그렇죠. 계획서를. 네. 희한한데. 뭐라 하시던가요? 근데 전사적으로는 필요하니까. 전사적으로는 필요하지. 네. 그런데 그거를 알았다고 또 넘기시더니 아울렛을 다시 입점 계획을 확장 계획을 만들어서 입점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방향이 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더 까불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해서 더럽다 싶어서 나왔죠. 그게 그러면 사표를 내기까지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 두 건이 가장 컸죠. 초반에 그 선배가 그거는 뭐 옛날 에피소드라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빨 꽉 깨물고 일한 계기는 선배가 도움을 참 많이 줬고요. 그 선배가 도움을 많이 줬고 직접적인 계기는 그 유통에 대한 부분과 운영 구조에 대한 부분이. 참 희한한 게 통상 그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동료나 뭐 그런 말들 많이 후배, 하죠. 선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때려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두 분은 좀 다르네요. 회사가 내 말 안 들어? 아이씨.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전 맞아요. 예, 전 맞아요.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한. 아니 제가 이제 그 요한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눈에 선해요. 왜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알아요? 희한하게 눈에 선하는데. 근데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요한님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오너하고 해야 돼요. 이거는 그 회사원, 그러니까 임원을 포함해서 네. 회사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임원도- 당연히 싫어해요. 임원도 회사원이니까. 당연히 싫어요. 왜냐하면 네. 그 조직이라는 거는 물론 뭐 요한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그쪽이면 누군가는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최고위층이나 그러니까 뭐 경영자나 오너가 어떤 미션을 줬어요. 이게 지금 그 요한님의 말하는 거하고 방향이 틀려요. 그럼 이걸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한님이 말하는 거와 다른 오너의 미션이 있었다면 이 밑에 있는 뭐 임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너무나 맞는 말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근데 자꾸 밑에서 뭐 들이받고 이러면 피곤해지는 거죠. 중간에 있는 임원이 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또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또 그렇죠.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부담스럽죠. 어떻게 왜냐면 보면 그 중간에서 보고한 요한님이 보고한 그 임원이 그 위에 뭐 예를 들어 오너라면 그 오너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거의 안 했다고 이제 봐야죠. 짬 시켰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요. 거의 안 그죠? 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디요? 짬인가요? 짬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뭐 다른 여타의 경우들을 보면 그 분위기에 눌려서 말씀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그럴 케이스가 수 많으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아, 그분도 어떻게 압박을 받고 있으니. 제가 같이 근무를 했던 모 이사님은 정말 그분도 강성이에요. 뭐 부딪히는 데는 그냥 뭐 소같이 부딪히시는 분인데도 정작 그 회의 때 들어가시면 말씀 못 하고 계시다가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 회사가 굉장히 딱딱한 그런 보수적인 회사인 것 같네요. 엄청 딱딱하죠. 엄청 그래요. 딱딱합니다. 패션 기업 그러면 통상 딱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회사는 대부분 딱딱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게 맞죠. 유연한 회사가 생긴 지는 예. 최근 몇 년이에요. 그리고 그 유연하다고 보여지는 회사도 그 내부적으로는 우리 쿨자몽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딱딱한 조직 문화가 있어요. 야, 이 방송 듣고 있는 학생들은 어떡하냐? 회의도 가야지 뭐 어떻게? 사실 진짜 뭐 저도 이 방송 좀 들어봤지만 네. MD나 패션업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시장 자체가 브랜드가 바뀌려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브랜드가 바뀐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기도 어렵고 그러려면 그 리딩 브랜드가 되게 파워 있게 정말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는 완전 뒤집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뭐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기업 그 정서 자체가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죠, 사실. 그런 거는 저희 뭐 이 회사의 조직 문화가 거의 100년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가장 안 바뀌는 게 회사의 조직 문화래요. 그렇죠. 모든 건 다 바뀌는데. 난 월급만 안 바뀌는 줄 알았더니 문화도 많이 안 바뀌는구나. 월급 안 떨어지셨어요? 그거는 좀 버티고 있어요. 능력 있으신 분. 그 실력자식. 다 깎입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사표를 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표를 낼 때가 좀 궁금해요. 사표를 어떻게 내요? 누구한테 주는 근데 거예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허무해요. 그리고 이제 사표를 저희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가슴속에서 진짜 뭐 책상 서랍이나 이런 데 꺼내가지고 뭐 던지고 굉장히 비장하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고요. 일단 상담을 합니다. 누구랑요? 그러니까 뭐 인사 담당자나 이런 예,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죠. 그래서 네.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상담을 거친 후에 이제 뭐 차근차근 이제 저 이제 뭐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를 곱게 결제판에 넣고 네. 이렇게 올립니다. 누구에게요? 그 윗
상사한테 부서장이나 예. 뭐 이렇게 올리겠죠. 단계를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인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제 사인을 하셔야 되니까 사인을 이제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게 너무 빨리 또 사인을 해도 좀 서운해요. 서운하겠다. 서운해요. 서운하겠다. 기다렸듯이. 네네. 이놈 잘 나가. 땡큐 그러면서 막 서운한데 그게 이제 그 형식상 조금 시간을 끌어줍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끌어주면 그리고 이제 최종 경영자가 이제 사인을 하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는 절차만 하면 되는데 인수인계도 하고 사실은 모든 그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최고 경영자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은 없었나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아니 그럼 중간에 사표를 내고 네. 그 부서장이나 뭐 임원분들이 야 짜몽아 잠깐 일로 와봐. 야 그래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랑 같이 했던 세월이 얼마인데? 그런 건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런 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표를 내야 아무도 나를 못 잡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치밀하지는 않고 가장 나갈 때 그 못 잡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못 잡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해줄 수가 없는 그렇죠. 이제 상황일 결재권자 및 뭐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거를 얘기를 하면 네. 잡을 수가 없죠. 뭐 생각하셨어요? 저는 뭐 동과 직급이죠. 배팅. 동과 직급을 훨씬 많이 받고 간다. 달라가 아니고 받고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의 뒷뜻은 그거죠. 이만큼 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가장 깔끔하게 회사를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 줄게.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그래서 더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를 좀 서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였다면 이렇게 좀 예의가 주고받을 수 있는데 네. 너무 딱 잘라버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좀 다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연봉이나 직급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X요? 연봉을 한 3천 정도 불렀어요? 3천 정도를 달라고? 아니면 더 업해서 달라고?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시나요? 회사 다니세요?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올려주기 힘든 그런 액수와 그 금액은 좀 말씀하기 좀 어렵고 이미 다 지난 얘기인데. 뭐 지난 얘기인데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한 6, 700 얘기했습니다. 6, 700 얘기했는데 6, 700이면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올려 6, 700을 올려서 난 딴 데로 간다. 예. 저 M사로 간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워낙 또 머리가 나쁘시네. 예. 그 정도 이제. 지금은 뭐 부장급으로 이렇게 간다. 뭐 그런 잡으려면 한번 잡아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쿨하게 보내주든가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잘 됐네. 진짜 축하한다야. 서운하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뭐 다른 뭐 사람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관계였다 그러면 혹은 뭐 지금 있는 일이 약간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그랬다면 옮겨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돈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금액이면 그럼 뭐 다음에 좀 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것도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내가 해줄게. 근데 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때 중간 과정에서 그 한번 우리 그 쿨자몽님을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심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뭐 의뢰 네네. 뭐 이렇게 하셨을 건데도 당사자는 또 그게 크게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고민 좀 안 하셨어요? 그거는 고민은 안 했어요. 그래요? 네. 단호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서. 한 10개월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오래 해서 그걸로 이제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님은 사표 어떻게 내셨어요? 누구한테 내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총무 쪽에서 양식을 받죠. 그러면 총무에서 소문이 납니다. 먼저 요청을 했어요? 저 사표 그 양식 좀 주세요. 총무 쪽 부서에 이제 그 담당 직원 실무자가 있으니까 실무자한테 나 이렇게 돼서 이 양식 필요하다 얘기하면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주고
메일로 보내주면서 수군. 네, 이게 퍼지죠. 총무부서에 돌고 그 총무부서의 팀장이 또 연관부서장이나 뭐 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부러 흘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양식은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쪽은 미리 받아놨어야죠. 저는 10개월 정도 그 네이버에 다운받는 거 아니에요? 네? 네이버에서 회사 다운받는 거 아니에요? 양식이 있으니까요. 어느 네, 회사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니셨네. 그거를 한참 전에 받아놨어요. 네. 나갈 마음이 없을 때부터 모든 양식을 다. 요즘에 사표 양식은 하드에 있네요.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서버에 있죠. 서버에도.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받아서 작성을 했더니 그 이제 작성하니까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희 부서장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상담을 했고 네. 또 한 며칠 지나니까 또 그 위에 분이 또 말씀하시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몇 번 상담해야 나갈 수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했네요. 네, 계속 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좀 더 생각해보자. 저는 생각할 마음은 없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예 그런 마음이 좀 없었어요?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건수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런 갈등이. 저는 말씀드렸지만 싸움닭처럼 붙었어요. 그러니까 레포트를 계속 낸 거네. 숫자를 정리해가지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싫다. 그거를 했던 게 사측 입장에서 싫어. 이런 캐릭터 싫어. 아니 이런 우리 요한님 같은 후배가 있으면 참 피곤하죠 좀. 네. 아니 일을 너무 잘하고 막 뭐만 하나 수틀리면 싸움닭처럼 선배들한테 쪼아대면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오히려 사측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니까 굉장히 뭐 잘 되고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인 거죠. 사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마이너스더라고요. 뭐가요? 그거 외에를 아무것도 몰라요. 뭘? 싸우는 거 말고? 회사에 너무 집착하고 회사에 어떤 집중해서 이 회사에서 내가 충실히 일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겠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회사를 정리하고 그만뒀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몰입해야지. 네. 왜냐면 내 것처럼 했거든요, 사실 진짜로. 아니 누가 저기 재고를 걱정을 합니까? 그렇지, 아울렛 팀인데 아울렛 팀이 없애자고 우리 팀 없애자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오너마인드였어요. 오너마인드. 완벽하네. 사장처럼 일하라 그러는데 진짜. 네, 그랬는데 정작 그렇게 돼서 말이 안 되고 이게 회사의 방향이랑 이런 게 안 맞다고 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밖에 나왔을 때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취미도 없어지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떨어지고 몸은 만신창이고. 근데 아마 다들 직장인분들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근데 저도 다행이었던 건 두 번째 회사에 가게 된 뭐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두 번째 회사는 더 심하더라고요. 아니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회사에서 저보다 먼저 정리를 하고 나가신 분이 저를 땡기신 거였거든요. 네. 뭐 실명이나 뭐 여러 가지 것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분하고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갔어요. 이직을 했죠. 당연히 임원이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더 어려웠던 거. 가봤더니 그것도 거기도 정치적인 싸움이 붙는 게 그 기업 안으로 본사로 넣어서 본사 내의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가셨는데 이게 밖으로 뱉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자회사 개념처럼 뱉어지고 그 부분에 그쪽에서 이제 정권을 주고서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기로 하시고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자꾸 꼬이시니까 그 관계를 제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규정에서 풀어줘야죠. 실무자이기 때문에 가서 멘트를 치고 바꾸는 할 수 있어도 그 구조가 픽스가 된 상태거나 정말 방향이 딱 정정됐다고 하면 그건 실무자가 할 수 없어요. 진짜 그건 그때부터 생고생인 거예요. 야근을 하든 뭘 하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느꼈죠. 그리고 뭐 저희 부서장분들 저희 쪽 부서장이었던 분도 너무 일을 또 안 하시는 슬로우 하시고 했던 분이라 회사적으로도 이 구조가 안 맞구나. 그 다음에 선배였지만 그분한테 약간 실망감도 가지고 가면서 여긴 더 이상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조직에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없다 해서 정리를 했죠. 그럼 요한님은 네. 그 첫 번째 회사에 사표를 내시고 네. 두 번째 회사에서는 얼마 만에 사표를 내신 거예요? 10개월이 됐었고 제가
16년도 3월 달에 사표를 내서 16년도 4월 말에 정리를 했죠. 그 두 번째 회사 근무 기간이 10개월. 10개월 정도요. 네, 그리고 되게 짧았네요.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엎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얘기만 안 나왔을 뿐이지. 왜냐하면 생산 규모 자체도 거의 뭐 한 2-30만 피스를 준비하고 금액도 거의 100억대 수준으로 준비했던 계획서가 실제 시장에 들어갈 때는 2만 피스에서 시작돼서 한 6억 정도 베이스로 줄어들고 그 얘기는 미쳤네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본사 메인 헤드쿼터에서 아 너네 아니야라고 이미 정리를 해버린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이고야. 뭐 저희가 발버둥을 치더라도 두 번째 회사도 답이 그러면 없었죠. 그 패션 기업이었고 네 그렇죠. 패션 우리 기업이죠. 쿨자몽님은 두 번째 회사 예. 똑같이 패션 기업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유사한 그 업종이었고요. 굉장히 요한님하고 제가 캐릭터는 완전 틀린데 스토리는 되게 비슷하네요.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요. 왜 저를 그런 아니 캐릭터 얘기하실래? 쑥스럽고요. 네. 캐릭터 닮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그 예. 얘기는 나중에 3차에서 하시고요. 아, 얼굴이 빨개지는데. 괜찮아요. 얼굴. 네. 예, 저도 한 10개월 정도 두 번째 회사에는 있었어요. 두 분이 비슷하시네 진짜. 똑같네. 스토리가 똑같네. 비슷해서 약간 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친하게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인사하세요. 예, 그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하시고요. 원래 그 첫 번째 사표를 좀 내고 나서 두 번째 회사에서의 사표는 조금 더 쉬웠던가요? 뭐 사표는 사표는 쉽고 어렵고는 없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 심적으로는 더 쉬웠죠. 왜냐하면 그 일했던 기간이나 뭐 사람들 간의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는 그만큼 쌓인 게 많았죠. 네. 그래서 정말 버리려면 그래서 그만큼 긴 시간도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언가를 버릴 때는요, 제가 가진 게 없으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회사도 명, 마찬가지. 명언이네. 사람 관계나 이런 게 제가 없으면 이거는 뭐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두 번째 회사는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때는 그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나온 거는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 때문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다녔던 회사가 나와 보니 참 좋은 회사였다는. 아니 그만두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전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효리 씨가 뭐 라디오스타에서 뭐 그놈이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 회사가 그 회사니까 그 어떤 조직에서의 맞아요. 문제는 다 있는데 여기를 뭔가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다른 데를 가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부딪히면 이건 진짜 와닿는다. 그동안 좋았던 것도 자꾸 향수병에 걸리는. 그땐 좋았는. 이렇게 힘들었어도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욕 한마디 하면서 그냥 보내고 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내고 담배. 헤어지고 나서 예. 그 옛 애인이 더 그러니까요. 예뻐 보이는 것처럼 예. 기억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만날 때는 그 사람이나 회사의 단점만 보이는데 헤어지고 나면 자꾸 장점이 떠오르는 거죠. 좋았었던 기억. 네, 좋았었던 기억만.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사에서 자꾸 단점이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꾸 제 생각과 상충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약간의 파동만 있으면은 내가 굳이 여기서 나는 이런 데도 다녔었던 사람인데 굳이 여기서 내가 뭐하러 일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뭐 쉽게 사표를 내게. 그럼 우리 두 분 다 패션 기업에서 이제 10년 이상씩 근무하시다가 두 번째 회사에서 똑같이 10개월 동안 근무하시고 사표를 내셔서 지금 이제 쿨자몽님은 자영업을 또 본인 사업을 하시고 우리 유한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네, 뭐 개인적으로는 요가를 하시고 요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피부가 너무 좋아요. 요가로도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요가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저는 트레이닝 보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동작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 보고서 제출할게요. 이 동작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어디 그런 데 있으시면 저도 뭐 테스터로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은 가지면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뭐 패션 쪽이나 이런 MD 쪽의 직군을 요구하는 자리가 없어요. 제조업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구성돼서 좋기는 하지만 패션 쪽으로는 연결하기가 참 쉽지는 않고요. 지금 저는
작은 그냥 사무실 작은 회사를 어떻게 운이 좋게 지인분 소개로 다니게 됐고 그 회사가 지금 작지만 되게 좀 똘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하고는 이 회사가 맞아요. 신기하게도 패션 쪽이랑은 뭐 전혀 관계는 없어요. 관계가 없는 지금 파트시고 여행 파트입니다. 여행. 여행. 제주하면 여행이죠. 네, 그 여행 쪽 관련된 회사인데 뭐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네네네. 여행 쪽 관련된 회사인데 보통의 회사들은 그냥 여행 관련된 뭐 항공권 팔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개념이 아니라 플랫폼을 우리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를 되게 과감하게 해요.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행사에서 플랫폼 회사로 지금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그래요? 뭐 상품 기획이나 뭐 SNS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기획 이쪽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이 거기까지는 다음에 사적으로 네. 제가 왼손에다가 써드릴게요. 사적으로 뭐하러 얘기하나요?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굳이 그럼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막 얘기하지. 뭐 나중에 또 지금 말해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또 우리 요한님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뭐 다음 기회에 또 아니 기회가 그러니까 되면. 제가 그 여쭤본 이유가 두 분이 이제 10수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한 회사에 적을 두고 다니셨잖아요. 그 좋았던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었던 기억 뭐 이게 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좋았던 기억이 1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요, 많죠. 근데 그 중에 뭔가 하나를 끄집어내라니까. 네. 아니 그래도 이 회사 생각하면 요건 참 좋았었어. 거기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뭐야, 두 사람 뭐야? 좋네, 회사가. 네? 큰일 했네요. 여자친구가 아니고 배우자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자를 만나서 배우자로 만들었죠. 이야. 근데 그게 뭐 회사가 제가 한 거죠. 그냥 어디나 여자는 다 있잖아요. 뭐 그럼요, 예, 암요. 제가 한 거고, 그냥 그래. 회사에서 이제 사내 커플로 사내 커플로 해서 몇 년 동안 연애하신 거예요? 총 뭐 사내에서는 아니지만 총 연애 기간 한 6년 정도. 아이고야. 뭔가 하면 길어요. 그러네요. 그러시네. 매력이 있나 봐요. 어디서 찾아보? 제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딴 거 없고요. 후배들하고 진짜 빡세게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리딩을 하는 입장이었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분명히 심어줬었어야 됐어요. 후배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뭐 윗선에서는 컨펌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 이후 3개월, 그 이후 6개월에 우리가 준비했던 얘기가 그대로 현실상에서 반영되는 것들을 몇 차례를 봤어요. 수차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전략은 반영되지가 않는데 예상했던 상황은 그대로 구현이 됐구나. 그렇죠. 우리 팀에서 저랑 후배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데이터와 방향성을 얘기를 했는데 돼서 집어치워.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실제로는 그거를 거의 한 시즌별로 놓치지 않고 봤었거든요. 그 후배들하고의 기억이 참 좋고 그 후배들은 지금도 아직 현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락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내일 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서울 올라오신 김에 육지 올라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 브랜드 쪽에 있었고 업종도 좀 바뀌긴 했지만 다 현업에서 지금 그 팀장 나름의 팀장 위치에서 근무를 또 MD 파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업계는 떠났지만 기분은 되게 좋고 그 기억이 가장 기분 좋죠. 패션을 아는 여자 이사벨 시선을 즐기는 여자 이사벨 트렌드를 앞선 여자 이사벨 내 삶을 사랑하는 여자 한채영의 패션은 이사벨입니다. 패션명과 신혼의 여성복 이사벨. 보니까 요한님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는 걸 예상하고 뭔가 준비하는 일을 굉장히 즐겨 하시네요, 보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게 후발로 따라가면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그냥 데이터 낼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근데 그 마인드 자체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오너 마인드가 좀 있네요.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렇게 그 시장에 내놔야 된다라는 이런 그 마인드가 충분히 있으시네요. 이 계기는 그
3년차 때 만났던 그 선배가 아. 이빨을 꽉 깨물게 해서 아, 그분이 큰일 하셨네요. 스페셜 땡스가 저기 있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성장하셨죠. 근데 성장은 했지만 이제 뭐 일단은 지금 어깨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 현실에 또 부딪혀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무실도 다니고는 있지만 서브로 또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업계에서 있었던 경험 내지는 최근에 또 그 지금 사무실에서 배우는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접근을 해보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이 또 따로 있으시군요. 아, 뭐 좋은 인맥과 기회가 된다면은 뭔가 발현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패션 쪽. 그게 이제 여기 유니폼에도 반영이 좀 돼 있는 거고. 아까 QR 코드. 왼쪽에는 짝퉁 패션이었었고 네.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뭐 네.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젝트명은 기뷰 프로젝트라는 명을 기뷰? 네 넣었어요. 기뷰 뜻이 뭔가요? 기부하고 유가 합성어로 된 거고 뭐 한글로 하면은 기부도 되겠죠. 너를 기부해라 뭐 그런 뭐 그런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인데 기본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일상이 되게 소중하고 자기 일상이 되게 귀중한데 나는 왜 이러고 살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 일상이 되게 담고 싶고 그걸 하고 싶은 일상이거든요. MD를 꿈꾸거나 패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학생들한테는 난 저렇게 되고 싶어고. 그렇지. 뭐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또 여기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나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가 되는 거고.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보고 싶고 꿈 공유 프로젝트. 뭐 기회가 되시면 오른쪽 QR 코드를 클릭해서 한번 그럼 나오나요? 방문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웰컴 투 기뷰. 뭐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우리 유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쿨자몽님은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목표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저는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안착시키고 성공시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죠.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제가 하고 있는 건 온라인 그 쇼핑몰인데 사실 기존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하고는 조금 다르고 커뮤니티형 회원제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지금 유아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개념의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분이서 뭐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싶지 않네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네. 데이터로 이렇게. 제가 밑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건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죠. 저는 그냥 월급을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뷰의 그 꿈 프로젝트 플랫폼에 온라인 커머스를 제공하시면 되겠다. 그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뭐 좋으네요. 기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유한님은 지금 생각이 없어요. 좋으네요. 졸린가요? 영혼 서로 영혼이 없으세요. 쌍바.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한가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요. 오늘도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참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그 에피소드는 나눴던 그 주제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사업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자기가 사업 계획을 장황하게 쓰진 않더라도 대충 이제 예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근데 이 안이 한 4-5개 큰 안이 그걸 이제 가지고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하기를 그 안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경영자는 멘붕이 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우리가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된다. 뭔가 하나는 이 중에서 그래야 거기서 또 뭔가 파생되어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다 미천이 날 때까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게 사업이 망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그 어떤 히든 카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당연히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자금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1,
1년 정도 운영할 자금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면 뭐 몇 개월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럼 예상했던 것보다 그 자금이 빨리 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대응 방안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점은 웬만하면 사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이 힘든데 창업이 우리 아주 힘듭니다. 풀자몽님께서는 뭐 지금도 이제 우여곡절이 있으시겠지만 네네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저 그 선하고 귀여운 얼굴에 그 예리한 눈빛을 제가 봤거든요 방금. 조금 저기 그 강임 씨님이 좀 예. 부담스러우신 느끼한 눈으로 자꾸 네. 저를 아니 굉장히 뭐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예. 관상 봐요. 네, 아, 제가 관상 봐요. 보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오. 집에 감나무 있죠? 아니 진짜 아파트다 이 새끼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아파트 감이 갑자기 보이고요. 먹고 싶네요. 예. 생각하면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2탄으로 말 좀 합시다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도 굉장히 뭐 차분하지만 임팩트가 있었던 거의 살아있는 이야기죠. 굉장히 현장 재밌었던 어. 우리 예나는 네.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이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고 뭐 네, 이런 그런 게 생활을 안 아니라서 해봤었죠. 조금 하긴 해요. 미생으로 봤던 것들이 현실에서. 얘기로 미생. 와서 아까 이렇게 영업 3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이 이렇구나 이래요.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오빠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화이팅. 근데 이분은 학생이신가요? 모델이에요. 모델. 네. 학생은 아니시고요. 현직 프로 모델이에요. 방송을 안 들으시네요. 네? 방송을 안 들으셨나 봐요. 방송은 듣는데 제가 뭐 예나 씨가 이렇게 작아 보여요. 방송을 들었다면 모르실 수가 없어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그 22화 아닌가요? 25화입니다. 오늘 3화를 못 들었어요. 그랬구나. 그 3화 내에 오셨나요? 그럼?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모를 것 수 있죠. 요거는 좀 정확한데? 정확하네요. 제가 22화까지 들었거든요. 두 분 다 굉장히 이걸 많이 들으셨네. 그만큼 할 일이 없다라는. 빙고. 운전을 많이 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이 항상 모자란데 이제 저희가 좀 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늦게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오늘 그 짝퉁 패션 나와주셨던 소감 또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우리 요한님부터 가장 멀리서 오셨는데 진짜 제주는 처음이죠? 우리 게스트 네. 분들 중에 부산에서 오신 부산이 분이 제일 멀었어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셨는데 그렇죠. 돌잔치 가면 선물 줍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후. 뭐 드려야 돼? 뭐 소감은 어쨌든 뭐 그동안 서로 있었던 한을 좀 풀 수 있어서 멘트를 풀 수 있어서 좋았고 좀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패션 업계에서 근무를 했었고 나와 있지만 그 시장이 참 어렵다는 거. 그런데 그 누구도 먼저 나가고 도전해 보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결국 여기서도 잠깐 여기 짝퉁 패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스몰 비즈니스로 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거든요. 기존 장벽들이 쉽지 너무 않죠. 거대하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뭐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걸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또 같은 현업이나 또 선후배들 분들이 또 준비하신다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출연을 했던 겁니다. 네. 어떻게 좀 그 응어리졌던 이런 좀 속풀이를 좀 하셨어요? 사실 뭐 다른 회사에 어디가 불려줘서 누군가가 저를 이용해서 더 거기다가 치고 싶어요. 그 경영자들한테. 또 화를 또 다른 데 풀라고? 아니 왜냐면 이거 실무자들한테 얘기해봐 소용이 그렇지, 없거든요. 그렇지. 뭐 누구 대리 과장한테 얘기해본들 임박이 되겠습니까? 팀장한테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럼 음성 편지 한번 하시죠. CEO들한테. 이제 질문까지 하시네. 좋아. 죄송합니다. 사내 의복원만 쌓아놓지 마시고 좀 투자하시고 좀 직원들 격려하시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전 사장님한테 박수가 나와. 하신 말씀. 뭐 어디든 회사 잔고에 돈 많이 갖고 있어봐야 될 거 없습니다. 감사받으면 다 뽀록나요. 네, 뭐 끝이 안 나네요.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찌뿌둥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회사에 유보금이 있었나?
요건 100분 토론 한번. 우리 꿀자몽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정말 저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이고 사실 패션복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패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좋고 그리고 강혜임 씨는 자꾸 느끼는 아니 제가 잘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저는 아니겠네요. 친근해가지고. 네, 너무 좋고요. 네. 이런 자리가 다음에 정말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제가 와서 매일 시간이 모자라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분들은 도대체 몇 시간을 녹음을 하길래 시간이 매일 모자라다고 하나 좀 그랬었는데 시간이 좀 있으면 해보시니까 좀 그렇죠. 네. 지금 뭐 여기 렌탈비를 저희가 걷어서 낼게요. 네. 제발 좀 그래주세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오늘 저희도 너무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고 평소에는 알지 못하는 이런 패션 기업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도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마지막 그 말 좀 합시다. 공식 질문이 되겠죠? 그럼요. 짝퉁 인터뷰 이어서 공식 질문인데 우리 요한님에게 네. 이효리란? 주옥 같은 분이시죠. 근데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냐? 의미 있었어요. 이상순한테 하는 말인가요? 뭐 누가 됐든 건들지 마라.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과정이 없대요. 과정이 없는 사람이래요. 야한 사람. 그분의 삶이 있으니까 야한 사람이에요. 너무 과한 관심은 또 해가 될 수도 있는. 괜찮았어요. 우리 쿨자몽님에게 재고란? 질문 너무 좋아. 대단해. 짧게.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저에게 재고란 한때 제가 관심이 있어 했고 또 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저의 일과 뭐 그런 거? 아니 이게 저 당황했어. 질문이 거의 뭐 그냥 그냥 운영자분이 MC를 어떻게 뜬금없습니다. 질문이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 좀 합시다. 2탄 나와주신 요한님이랑 쿨자몽님께 큰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 좀 합시다 1탄 했을 때 네네. 제가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이게 월에 한 번씩은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죠? 프로젝트 기획을 좀 잘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1탄과 오늘 2탄 개인적으로 좀 선방할 것 같아요. 요번에 재밌었어요. 제 주변에서 오늘 방송을 기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인이 좀 기대한 건 아니고? 아니요. 제 주변에서. 제가 주제는 먼저 얘기를 쫙 이렇게 했더니 많이 기대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업로드가 되는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나님. 네. 훅 치고 훅 들었어. 네. 자, 1부에 이어서 네. 우리 짝퉁 패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를 통해서 짝퉁 패션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으셔서 짝퉁 패션 구독 후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개별 에피소드 다운받으시고 개별 에피소드에 하트도 날려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하트도 달아주시고 그렇죠. 아이고 잘하네요. 로리 들었어요? 안녕. 위태위태합니다. 로리님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2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표로 우리 미호미호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 쿨자몽님하고 요한님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보면 좀 회사는 다 어떻게 보면 다 정말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면서도 저와 또 다른 분야 영업 MD 파트는 사실 저는 이제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좀 다른 분야거든요. 다른 분야 얘기를 들으면서도 비슷한 부분들 그리고 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어요. 공감도 되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또 다시 저만의 또 생각도 많이 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쿨자몽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아니면 뭐 분야가 다르건 그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는 어느 회사를 가건 똑같이 있어요. 그게 뭐 크고 작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회사에서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본인 만족에서 본인 만족 그 기준점을 어느 선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도 그동안 이제 버티셨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사표를 날리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주 방송도 굉장히 좀 뭐 기대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사표를 이 가슴 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드에. 오늘 이번 방송이 굉장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식상하지만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끝이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짝퉁 패션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님 티셔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 do do